12장. 내가 본 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 윤동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요한 현풍 골목길을 내려와 골목 모퉁이에 세워둔 레이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빗소리가 단절됐다. 그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익숙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시동을 걸자 특유의 전기모터 음이 낮게 울리고 붉은 계기판 불빛이 조용히 번졌다. 창밖엔 봄비가 가늘게 흐르고 와이퍼가 소리를 내며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기어를 뒤로 놓고 창밖을 흘끗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아무래도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비싼 아메리카노가 될지도 몰라. 비 내리는 시내를 향해 윤동주의 레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튀긴 물줄기가 뒤로 흩어졌고 그의 일상도 함께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구 시내 조용한 골목 끝 작은 카페 스타벅스. 윤동주는 문을 열자마자 카페 안쪽 구석을 둘러봤다. 정지윤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정 코트에 붉은 머그잔.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고 옆엔 작은 서류 가방 하나.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이상하죠. 옛날에는 이런 데서 소개팅했는데 요즘은 귀신 이야기하러 오네요. 지윤은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사람마다 인생 방향이 다르죠. 그 방향이 다른 세계로 기울어졌을 뿐입니다. 윤동주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사주팔자도 주역도 통 안 맞습니다. 운세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틀어진 기분. 틀어진 게 아니라 열렸다고 보세요. 지윤은 테이블 위 작은 태블릿을 손끝으로 밀었다. 거기엔 백야행 대구지부 요청자 등록 양식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이걸 쓰면 난 그냥 일반인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이미 아닙니다. 윤동주 씨는 거기까지 와 있잖아요. 윤동주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차라리 귀신보다 무서운 건 내가 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윤은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혼자 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동주는 무릎 위에 올려둔 A4 한 장을 정지윤 쪽으로 슬쩍 밀었다. 그냥 내가 겪은 거 정리해봤어요. 정지윤은 종이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표지엔 검은 볼펜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요청자 윤동주 50세 현풍 거주. 요청 사유 고운사 산불 현장에서 미확인 존재와 접촉. 이후 증상 환청, 이상한 꿈, 머릿속 잔상. 현재 희망사항. 내가 본 게 뭔지 알고 싶음. 실제로 위험한 거라면 막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음. 그냥 더는 무섭고 싶지 않음. 정지윤은 몇 초간 눈으로만 읽었다. 그런 다음 종이를 가볍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요. 우리 쪽 시스템엔 이렇게 심플한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녀는 종이 한 장 없이 머릿속에 이미 내용을 저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윤동주는 태블릿의 위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양식서를 작성했다. 그럼 그 대구지부란데 지금도 열려있는 거죠? 네, 지금도 누군가 악령과 싸우고 있죠. 윤동주는 작게 중얼였다.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서야겠네요. 정지윤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환영합니다. 윤동주 씨. 이건 조사 의뢰로 접수할게요. 처음이니까 F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단은 제가 책임지고 들어갑니다.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남은 커피잔을 들었다. 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쩐지 조금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저 혹시 등급이란 게 뭐죠? 윤동주가 고개를 갸웃가리며 물어봤다. 정지윤이 잔잔하게 웃으며 컵을 내려놓는다. 아, 그거요? 등급은 우리가 의뢰를 다룰 때 위험도나 난이도를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처음 접수된 건 기본적으로 F등급부터 시작해요. 말하자면 초기 대응 수준이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예를 들면 F2등급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예지몽, 환청, 이상한 느낌 같은 초기 증상. DC등급은 주변에 실질적인 현상이 생길 때 물건이 움직인다든가 누군가 다친다든가. BA등급은 실제로 실체가 드러난 경우. 누가 봐도 비정상. 사람 목숨이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S에서 SS 그리고 최악의 SSS 등급은 나라가 나서야 하는 급이에요. 그쪽은 전쟁이에요. 아직까지 S급 이상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고대에 존재했다는 기록만 있죠.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다. 윤동주 씨건은 아직은 증상만 있고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F등급. 하지만 진행에 따라 언제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윤동주가 말했다. 이런 상황은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실제라니. 정지윤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꼭 영화 같다, 드라마 같다. 그런데 막상 겪으면 알게 되죠. 영화보다 덜 멋지고 드라마보다 더 버겁다는 걸. 윤동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극적였다. 그러게요. 옛날에 영화 볼 땐 저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 같으면 이미 기절했습니다. 정지윤도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용기 내는데 하루도 부족하고 도망치는데도 이유가 필요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순간 어딘가 묘하게 기류가 가라앉았다. 잠시 커피숍 안이 조용해지자 윤동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 그냥 구경만 하긴 어려운 위치 같네요. 정지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말, 지금 이 순간부터 현실입니다. 정지윤은 컵바닥에 남은 마지막 커피 한 방울까지 천천히 비운 뒤 조용히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정적 속엔 수많은 판단과 결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윽고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됐습니다. 이제 갑시다. 윤동주는 얼떨결에 들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따라 일어섰다. 정지윤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카페 문이 딩 소리를 내며 열리고 두 사람은 늦은 오후의 쌀쌀한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전단지와 가게 간판이 삶의 일상 속으로 다시금 녹아들었다. 정지윤은 앞장서 걸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알던 세계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보다야 깨닫는 쪽이 나으니까. 윤동주는 조용히 뒤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엔 아직도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만큼은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커피 향이 남아있는 공기를 뒤로 한 채 윤동주는 운전석 문을 조심스레 닫고 조수석에 앉은 정지윤을 슬쩍 바라보았다. 정지윤 씨, 백여행 진짜 괜찮은데 맞죠? 정지윤은 안전벨트를 매며 짧게 웃었다. 그 질문 오늘만 4번째예요. 믿으라니까요. 회색 경찰 A는 조용히 시동이 걸렸고 시내를 빠져나가 예곽도로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는 하나둘 지는 벚꽃 잎이 스치듯 흘러가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여기서 15분쯤 걸려요. 장소가 좀 특이하거든요.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 송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여다봤다. 백여행 대구지부 공식 요청 연락처 정지윤. 그 밑엔 손글씨로 적힌 주소 한 줄. 대구제 3공단 폐공장 B동 지하. 지하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좀 무섭네요. 영화 레지던트 이블 같기도 하고. 걱정 마요. 좀 낡긴 했지만 엘리트들도 거기서 훈련해요. 그리고 우리도 좀 있으면 그곳에서 제대로 된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잠시 후 차는 낡은 공장 지대에 멈춰섰다. 길 잃은 컨테이너와 삐걱대는 철문 사이 예부에선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구조물. 정지윤은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이 우리가 들어갈 곳이에요. 윤동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차에서 내렸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먼지가 일었다. 그는 느꼈다. 지금부터 발을 들이는 이곳은 단순히 정보기관이 아닌
세상이 모른 척하고 예면해온 것들의 신부라는 것을. 정지윤은 앞장서며 낡은 철문에 손목에 찬 팔찌를 접촉하였다. 쿵, 쿵, 쿵. 그 순간 콘크리트 벽면 일부가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새소리와 함께 벽면이 좌우로 살짝 열렸다. 환영합니다. 이곳이 당신이 몰랐던 진짜 세계의 뒷면입니다. 윤동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으로